깝슈. 안녕하세요. 잡자재 정광훈입니다. 오늘은 왜 기밀해야 되는가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건축물을 지을 때 기밀 테스트를 하잖아요. 사실 99.9%의 건축물은 기밀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밀 테스트를 하는 게 되게 유난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집이 기밀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그 문제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지금 사진에 보시면 여기에 결로들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도 지금 결로가 있죠. 여기도 지금 결로가 쭉 흐르고 있죠. 외부 등에도 결로가 있고요. 디지털 도어록에도 이제 녹이 안쪽에 막 난 게 보이실 겁니다. 현관문 상부에도 실내 쪽에 습이 나오면서 차가운 표면에 달라붙어 있는 게 결로가 된 게 보이고요. 그리고 인터폰 내부에 이제 결로가 또 찬 게 보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도어록이 얼어서 집에 못 들어가서 여기다가 핫팩을 붙여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냥 네이버에서 인터폰 결로 검색해 보셔도 엄청 많이 나오고요. 디지털 도어록 결로 하셔도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게 무슨 문제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이 물들은 결국에는 기판이라든지 전기를 쓰는 부분에서 쇼트가 난다든지 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요. 그리고 녹이 나면서 이제 부식이 돼서 고장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외벽등 같은 경우에 이제 차단기가 떨어지거나 이런 주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목조주택에서는 좀 더 심각해집니다. 보시면은 안쪽에 비닐을 이제 내부에 방습층을 했지만 이제 이런 조인트 부위가 완벽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실내 습이 안쪽으로 유입되면서 안쪽에 그라스홀에 곰팡이가 이제 피기 시작한 모습입니다. 계속 지속되면요, 결국에는 목재라는 이 구조체를 손상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합판도 썩기 시작하고 나중에 나무가 썩겠죠. 그래서 집이 비틀리게 돼요. 그래서 목조로 집을 지으셨는데 뭐 갑자기 창문이 안 열려요, 문이 안 열려요, 안 닫혀요,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리나라보다 더 최악의 조건은 없습니다. 여름철, 겨울철 습도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거든요. 그래서 실내 겨울에 가습이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여름에는 제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이 수증기의 분압차로 인해서 이 수증기의 이동량이 많기 때문에 이 방습층, 목조주택에서는 습의 이동을 고려해서 내부의 방습층이 사실 필수라고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은 여기에 이 수증기의 이동량에 대해서 나온 그 그림인데요. 1mm의 1m 틈으로 하루에 300g의 수증기가 나간다라는 겁니다. 외부가 0도에 90%, 그리고 실내가 20도에 50%였을 때요. 그래서 실내 측의 다습한 공기가 외부 측의 찬 쪽으로 나가지면서 내부의 방습층에 1mm의 1m 틈이 있다라면 이만큼의 수증기가 나가진다라는 거죠. 이건 반대로 여름에는요, 외부가 26도에 75%, 실내가 25도에 50%입니다. 수증기의 분압 차이가 더 커지면서 외부에서 내부 쪽으로 유입되는 수증기의 양이 600g 가까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1mm의 1m 틈으로 하루에 600g의 수증기가 들어온다는 거죠. 1mm의 1m 틈이 얼마나 집에 많이 있겠어요. 수도 없이 많다라고 사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요, 제습이 필요하고 가습이 필요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만큼의 수증기가 이동한다라는 겁니다. 이 수증기가 이동하면 이런 하자가 생기게 돼요. CD관의 끝을 막지 않으면, 이 CD관 16mm CD관 내부 사진이거든요. 16mm입니다. 엄지손가락만 하겠죠. 그럼 이 작은 틈으로 실내에 다습한 공기가 들어가면서 차가운 쪽에 노출되어 있는 CD관 안에서 결로가 이렇게 생성된다라는 거죠. 그 결로수는 CD관을 타고 흘러서 이렇게 내부 쪽으로 유입되게 됩니다. 이 CD관의 작은 구멍이 집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이것들을 다 막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밀이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집을 짓는데 이거를 이거 패시브로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이걸 막아야 될까? 이런 선택이 아닌 하자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라고 보셔야 됩니다. 집에 뚫려 있는 이런 많은 구멍들은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냄새와
윗집 소음이 들리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다 기본적으로 막아야만 합니다. 이런 경우 있죠. 화장실에서 그 강제배기 팬을 틀었다. 그래서 배기팬, 환기팬을 틀면 실내 측의 화장실이라는 이 닫힌 공간에서 팬이 바깥쪽으로 공기를 뿜어내는데 공기가 들어와야 공기가 나가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을 닫고 나면 이 닫힌 공간에서 공기가 들어올 곳이 이 파이프 샤프트 안에 틈인 겁니다. 그럼 이쪽으로 틈으로 이 PS 쪽에 악취가 유입되면서 팬 쪽으로 나가지는 거죠. 그래서 음압이 강하게 걸리면 이런 냄새가 난다. 팬을 틀면 냄새가 나요. 라는 이런 경우는 그 점검구 안에서 이런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 없는지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집이 기밀하지 않으면요. 당연히 찬 공기가 들어오겠죠. 수증기의 이동도 이동이지만 여름에는 뜨겁고 습한 공기가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기밀 결과치에 따라서 0.6회냐 5회냐 이렇게 한 10배 가까이 차이 났을 때 에너지 성능은 2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난방 부하를 계산했을 때 난방 요구량이 2배 가까이, 2배는 아니죠. 지금 여기는 3리터고 여기는 5리터니까요. 2배 가까이 가스, 보일러를 더 떼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하자를 막기 위해서는 기밀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에너지 절약이 덤으로 얻어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처럼 고온 다습하고 한랭 건조한 곳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목조주택에서는 방습층이 끊어짐이 없이 이어져야 되고요. 아이소핑크로 내단열을 할 수밖에 없다라면 이 조인트 부분에 전부 다 테이핑을 해서 습이 안쪽으로 단열재 배면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CD관에 딱 맞는 이런 기밀이 캡형, 파이프 관통 부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기가 안으로 들어가거나 나오지 못하도록 이런 전용 제품들 아니면 좀 작업이 편리한 이런 고무차락 같은 재질로 빈틈없이 구멍을 막아주셔야 건축물의 하자를 장기적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집을 지으실 때 기밀 테스트는 정말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하자들을 사전에 다 미연에 방지할 수 있거든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